인류사에서 사과는 어떤 의미일까? 이번에는 인류사에 등장했던 사과 이야기로 인문학을 시작해보자. 박세미의 알고 보니 인문학. 사과가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이야. 다른 과일도 많은데 왜 하필 사과였을까? 다음은 흔히 인용되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세 개의 사과야. 세상에는 세 개의 사과가 있다. 아담의 사과와 뉴턴의 사과와 빌헬름 텔의 사과다. 아담의 사과는 종교를 낳았고 뉴턴의 사과는 과학을, 텔의 사과는 정치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나는 텔의 사과를 빼고 그리스 신화의 황금 사과와 애플의 사과를 추가할 거야. 왜 그런지 묻지 마. 그리고 괄호 안에는 각 사과의 의미를 나름대로 추측해서 적어봤어.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사과, 아담과 이브의 사과, 인류 역사의 기원. 성경을 보면 사과 이야기가 나오지.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 말이야. 예전에 난 이브랑 하와가 같은 사람인지도 몰랐어. 에덴 동산에 아담이랑 이브랑 살았다는 건 알았는데 하와도 살았다고 하니까 세 명이 같이 사는 줄 알았지. 어쨌든 하느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랑 이브한테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대. 그래도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야? 당연히 둘 다 따먹었지. 근데 이브가 먼저 따먹고 아담이 나중에 먹었다고 하더라?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 도대체 무슨 과일이었는지 말이야. 아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을 거야.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사과였을 거래. 결과를 가지고 추론을 한 건데 아담이 먹다가 목에 사과 속 씨 있는 부분이 걸렸다는 거야. 이후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어버린 남자에게 목젖이 생겨났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아담의 사과, 아담스 애플이라고 불러. 너도 들어봤지? 그리고 다른 의견은 무화과였을 거래. 왜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부끄러움을 느껴서 잎으로 수치스러운 부위를 가렸다는데 너 사과나무 잎사귀 본 적 있어? 어때? 생각보다 작지? 이걸 어떻게 가려? 그래서 이런 무화과 잎을 생각했을 거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과는 남자의 성대를 튀어나오게 했어. 그리고 화가 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를 벌하기 위해 인류사에서 남자는 평생이라는 고통을,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했다고 해. 우리 입장에선 좀 억울하다, 그치? 두 번째 사과, 그리스 로마 신화의 황금 사과, 욕망과 분쟁의 씨앗. 나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진짜 인기 많았는데 거기서도 이 황금 사과 이야기가 나와. 본 적 있어? 없으면 한번 들어봐. 이 황금 사과 때문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지. 어느 날 바다의 ним프인 여신 테디스와 펠리우스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에 다른 신들은 다 초청받았지만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격분한 에리스는 보복하려는 생각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적힌 황금 사과를 몰래 놓아둡니다. 이를 놓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누가 황금 사과를 가져야 하는지 다투게 됩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를 겨루게 된 것입니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의 아내이자 최고의 여신인 내가 사과의 주인이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 제가 지닌 지혜의 아름다움은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죠. 그러니 그 사과의 주인은 바로 저예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혀져 있는 거 다들 못 보셨어요? 사랑과 미의 여신인 제가 사과의 주인이라고요. 이러고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여신은 공정할 것이라 생각되는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이 청년에게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답게 어마어마한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테나는 눈부신 갑옷을 차려입은 모습으로 자신을 뽑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지혜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짝을 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왕자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약속한 대로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헬레네를 파리스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헬레네는 제우스와 레다의 딸로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왕비였습니다. 그녀가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유괴된 것인지 아니면 그와 도망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의 원인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을 들고 앙심을 품은 아테나와 헤라는 스파르타의 편을 들면서 신들의 전쟁으로까지 커져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사과, 뉴턴의 사과. 근데 출발점. 뉴턴이 사과를 통해 만류인력, 즉 중력을 알아냈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왜 내가 뉴턴의 만류인력을 근대 출발점이라고 했는지 알아? 뉴턴이 중세의 절대자인 신의 권위를 추락시켰기 때문이야. 중세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이 신의 법칙이라고 생각했어. 다시 말해, 신이 명령하면 사과도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중세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천동설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천동설은 모든 걸 신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생겨난 건데, 신이 지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신을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야 한다고 본 거지. 신이 계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하는 지동설은 신성모독이었어. 뉴턴의 만류인력도 마찬가지야. 뉴턴은 이렇게 선언했어. 만류인력이 지구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제 신의 법칙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뉴턴의 만류인력을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한 건 이런 의미야. 새로운 변혁의 바람이 분 거지. 네 번째 사과. 애플 회사의 사과. 모험과 혁신. 너 핸드폰 뭐 써? 갤럭시? 아이폰? 한입 베어문 사과. 정말 유명한 애플 회사의 로고지? 근데 이 로고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너 알아?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게 바로 이거야. 잡스는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 옥스퍼드대 교수를 무척 좋아했어. 앨런 튜링은 매킨토시의 기초가 된 프로그램을 만든 뛰어난 천재였지만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쳤지. 이때 공교롭게도 자살의 도구가 된 것이 청산가리를 주입한 사과였어. 그래서 잡스가 그에 대한 추모의 마음으로 애플사의 로고를 만들었다는 설이 생겨난 거야. 한입 베어문 사과.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모험과 혁신.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자 하는 잡스의 마음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표현된 로고도 있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잡스가 생전에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래. 안녕. 박세미의 알고 보니 인문학.